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은 오늘 후보들도 바쁜 걸음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상임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사전투표 하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주말까지도 계속 바쁜 방송 활동 등을 통해서 바쁜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방송 혹시 마치고 계획이 방송 마치고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네. 하실 계획이시고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어제 하셨나요? 어제 8시 반경에 했죠. 아침 오전에. 8시 반에. 네, 오전에. 가서 보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관내 투표 저는 어제 여의도에서 했는데 네. 관내 투표는 상대적으로 좀 줄이 짧지만 관내 투표 그러니까 타지에 살면서 네. 예.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줄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랬었군요.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제가 갔던 곳에는 오히려 관외 투표 줄이 더 없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더 줄을 길게 서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좀 동네마다 좀 달랐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행정 업무가 많거나 직장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고 이렇게 다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어제 나왔던 그 수치를 놓고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어제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양 정당이 어떻게 유불리가 갈릴지 아마 평가가 엇갈릴 것 같은데 먼저 박진영 부단장님 어제 높은 사전 투표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저는 단일화 역풍이다. 단일화에 대한 그 민심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양 진영이 총집결하는 이제 선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2012년 판에 저는 되돌이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판.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예. 후보가 양자구도 대결을 그랬었죠.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단일화에 흔히 하는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네. 역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끝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처럼 양 진영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완벽하게 직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의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전남에서 가장 이게 높은 저는 사전 투표율이 나왔죠. 위기의식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그러네요. 동정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수도권에 있는 출향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눈여겨본 것은 경북 북부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경북 전체가 투표율이 높습니다만은 네네. 안동, 영주, 예천, 예. 봉화, 영덕, 네. 이 안동권 지역 이재명 후보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에서 투표율이 좀 독특하게 높다라는 그런 현상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예, 지역이기 보수세가 때문에. 강합니다만은 후보의 이제 고향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수한 부분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사전 투표율 높았던 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거는 기대를, 우리가 예. 과거의 경험으로 확실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붙었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선거 전체까지 포함하면 오세훈 후보가 20% 이상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대부분이 박영선 후보가 앞섰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대변인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단일화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여론이 컸다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네. 어쨌든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였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일종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였는데 네. 이런 정권 교체를 위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는 조금 전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하나의 징조일 수 있고요. 이전처럼 보수 정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전 투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 더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분들의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제도적 개선에 대한 또 홍보도 국민의힘이 많이 했고 사전 투표를 기피하는 분들이 보수 지지층에 더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사전 투표에 나온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 가능성이 크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투표함을 옮길 때에 각 정당에서 나온 분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우려가 있던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우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려 내용이
그 네.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 투표율의 각 진영의 어떤 결집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세대가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가 이번에 부동산 문제 등 또 전월세 폭등 이런 문제 등을 볼 때 야, 정치가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라고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거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투표율 제고의 의사가 상당히 표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유권자들이 그 정치적 효능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은 먼 얘기로 들리지만 네. 이번에 하여튼 정치인들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지, 그 제도적 수단이 결국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의 말씀이 맞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내가 투표하는 것이 곧 정치인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정치인의 행위가 나한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의 역풍이다 아니면은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두 분께서는 다르게 각각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지지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는데요. 일주일 전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만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혼전 양상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막판 판세 그 두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박진영 대변인. 저는 뭐 제가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3월 1일, 2일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갤럽에 예. 1000명 의뢰한 조사인데요. 네.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40.2, 윤석열 후보가 42.5, 심상정 후보가 7.3, 여기 안철수 후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예.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게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심상정 후보로 많이 갑니다. 네. 이게 우리 통상적인 이야기와 다르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지층의 이동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간 단계를 거쳐갑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가진 거는 제3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심상정 후보도 제3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로 잠깐 예. 머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초창기에는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단일화가 되어가는 3월 1일, 2일 정도 가면요. 단일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단일화가 결렬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표는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가버렸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표는 못 가요. 찐 안철수 후보고 중도를 바라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진보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와 있는 표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 단일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커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흔히 하는 조롱과 막말 그다음에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뜻을 유지하겠다, 유지를 받들어서 이런 논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완전히 기대로 뒤엎는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치를 흔히 해서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기대 게임, 예측 게임. 자,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다툼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예.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린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뭡니까? 명분과 흐름을 벗어나서 단일화를 했다. 그건 네. 뭐냐? 야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저는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이 사전투표에서의 높은 투표율로 그것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그 단일화가 반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판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박 단장님 말씀처럼 단일화 이후에 수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각 당의 반응이나 각 당이 추진해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통합 얘기하면서 같이 행보를 같이 하자, 정치개혁에 동참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말이 정치개혁이지 사실은 정권 유지죠, 정권 연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손을 잡지 않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여론에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가 곧 정치개혁이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규정에 동의했단 말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저는 아쉽다라는 정도의 논평만 나올 줄 알았는데 비난 쪽의 논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난 쪽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판세 분석을 해볼 때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민주당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수치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이번에는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쪽의 명분과 그 신뢰, 어느 쪽에 더 신뢰감이 가느냐, 어느 쪽의 명분이 좀 더 국민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냐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그거면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말 할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국민적 여론이 왜 형성됐는지는 여당이 사실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후보에 대해서 심지어는 인간적 어떤 모멸감적인 이런 비판을 할 것이 아니고 뭐 아쉽다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좀 더 말씀하신 그 지지층 결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역대는 아쉽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예, 네. 요즘에는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아니 본인들이 손을 내밀어 놓고 손을 안 잡고 저쪽 손 잡는다고 비난한다.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통합 정부를 위해서 당선되면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안철수 후보도 포함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럼 통합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예. 방금 이제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야합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민주당에서 그래서 비난하지 말씀드리는 않았습니까?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초기에 정권 교체론이 높았다. 그것을 위해서 단일화했다. 그럼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행보를 보십시오. 마지막 TV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그날 밤에 단일화를 했어요. 네. 그럼 TV 토론회 나오기 전에 이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고 네. 단일화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을 사실은 기만한 겁니다. 민주당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겁니다. 토론회 과정이라든가 단일화 과정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차 한 잔 마시면 된다. 예. 캔 맥주 한 잔 먹으면 된다. 그런 식의 과정이었다면 예. 민주당은 굉장히 공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 후보 입장에서 정치 통합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 후보가 이번에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한 시점, 방식 이런 그런 것들이 부분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정치공학적이다라는 지적이신 건가요? 배신감을 예. 준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TV 토론에 나온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TV 예. 토론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멘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회 원로들이 예. 제안했던 국민 통합이라든가 정치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찬성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넘어간 건 뭡니까?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실제 이익인데 그것도 단일화가 아니라 지금 당을 통합하기까지는 하겠다고 합니다. 예, 예. 정말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통합이라든가 다당제를 이야기하면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통합을 한 거는 제가 합리적 의심입니다만은 예. 저는 돈 문제도 작동했다고 봅니다. 돈 문제라는 건 정당이 어떤 통합을 거죠? 하게 되면 부채도 통합이 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재정이 여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국민의힘의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를 봤습니다. 전당대회라든가 전당원 투표가 있어야지만이 예. 통합이 가능합니다. 자, 돈 문제 근데 이제 본인이 방금- 지금 예. 그냥 선언해 버린 거예요. 돈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합당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분이 아니고 이익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합당 문제, 그 다음에 또 선거 자금 쓴 문제, 처리의 문제. 과연 이제 합당을 할 것인가. 근데 뭐 일부에서는 또 결국에 합당 못 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을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 또 브리핑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떤 걸 주고받았을지 당장 안철수 뭐 총리 후보 또는 뭐 당대표설 뭐 이런 것도 돌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 등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통합정부 구성. 그러니까 통합정부 구성이라는 게 본인이 내각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추천하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내각의 또 구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거기서 딱히 뭐 어떤 직을 걸고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예. 그랬다면 진즉에도 이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직을 걸고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당 문제도 사실 통합의 조건이 또는 단일화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하고 당대당 통합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예. 이 통합의 문제는 앞으로 향후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일화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네. 이준석 대표가 당장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은 들은 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단일화의 주체는 후보지간이지만 당대당 통합의 주체는 또 당대표가 사실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이 뭐 전당원 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국 하여튼 회의라는 게 있어요. 수권기관 이런 네. 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따라서 단일화의 조건으로 당대당 통합이 조건으로 구상된 건 아니고 향후에 정치 진로로서 언급된 정도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철수 뭐 공동대표라든지 아니면 신임 당대표라든지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불가능하죠. 일, 공동대표는 불편한 일 불가능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다. 진행되는 걸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의 시점 갖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단일화의 시점이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 아주 급적이었잖아요. 예. 그거 누가 폄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 보수당에서 절대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단일화였고 노무현 후보 입장에서 모든 걸 던졌다라고 해서 네.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단일화예요. 근데 그때는 시점은 이번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았었습니까? 뭐 드라마틱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시점 잠시만요. 예, 예, 말씀 마저 듣고 자, TV 토론 드리겠습니다. 전후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TV 토론 전에 이미 단일화가 결정됐어요. 네. 그런데 TV 토론에서 단일화를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했다. 예. 그러면 국민께 기망이 될 수 있죠. 근데 TV 토론에서 그거 모르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몰랐다. 양 후보는 토론 내용을 보더라도 몰랐어요. 넥타이가 예.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러나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대표가 파란 마스크 쓰고 투표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분도 뭐 저 민주당 쪽 지지자 아니잖아요. 뭐 색깔로 뭐 아, 넥타이 색깔로 색깔이라고 그렇게 했지. 몰아갈 수는 그거 없다. 하나 갖고 뭐 어떤 분은 감잡았다 표현하겠지만 예. 지금 보면 TV 토론할 때 양 후보는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기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확단적- 아니라고 예. 보는데요. TV 토론은 1차 토론과 2차 토론 죄송합니다. 3차 네. 토론에서의 안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 2차 때랑은 많이 달랐나요? 네, 달랐죠. 예, 달랐죠. 굉장히 우호적으로 교수처럼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토론이 끝나자마자 캔맥주 하나 먹고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말씀드릴게요. 11월 5일 날 단일화에 합의가 됐고요. 네. 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 등록일 이틀 전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조롱과 막말이 존재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노무현, 그다음에 새로운 또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 정몽준 이런 사람이 만났던 겁니다. 네. 또 더 올라가서 DJP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개월, 5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정책 합의부터 수많은 것들이 상호 존중과 품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끝나자마자 10개항의 합의 사항이 나옵니다. 네. 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뭘 하겠다 나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흔히 하는 종이 쪼가리 던지는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일화가 제대로 된 단일화입니까 이게? 네. 네. 자, 지금 저는 이게 저 단장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데 네. 상대당의 단일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저렇게 폄훼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네. 왜냐하면 단일화가 우여곡절이 길면 그 단일화가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네. 단일화가 우여곡절 없이 한 후보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뭐 폄훼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정권 교체 대의가 워낙 컸잖아요. 지금 뭐 10% 이상 높은 상태예요. 정권 네. 유지보다는. 이런 국민적 시각을 받아들이는 단일화하고 국민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단일화 거부하는 거하고 네. 그것도 국민적 평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 단일화 과정상의 문제점, 네. 뭐 철학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네. 과정상의 장단에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네.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고 나서 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는 유세에 좀 동참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홍준표 대표 때 말씀드렸지만 단일화의 목적은 단일화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을 그대로 투표로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단일화 효과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손편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유나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하고 나서 경기 이천 유세부터 합류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박 부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예. 뭐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짧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예.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지지층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내부로 스스로 명분이 예.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출마하신 분이야, 안 네. 후보가. 네. 그럼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단일화 예. 그 자체가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